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후보지인 한평군이 내년 초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가운데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 환경 악화와 정서적 괴롭힘이 줄을 이뤘습니다. 광양읍 일원에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쇠퇴해가는 광양읍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9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후보지 한평군이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익 한평군수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여론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내년 초에는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가 60에서 70% 이상 찬성으로 나와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평군 일부 주민들은 한평을 광주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광양항 긴급 물량 추가 반출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물류 차질로 인한 화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긴급 물량을 이송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두의 운송 차량을 이용해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옮겨 적치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물량을 우선 운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운영을 이어받는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5월이면 박람회 재단의 고용 승계와 부채 상환 방식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하영 기자,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어떤 것들을 맡습니까? 네, 이관위원회는 기존의 여수박람회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관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 3가지 있는데요. 박람회재단 30여 명의 고용 승계와 재단이 안고 있던 3,600억여 원의 부채 상환 방식, 그리고 이관 재산가액 산정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 승계의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는 공사에서 별도의 법인을 세워 간접 고용하거나 공사 내부에 본부 체제를 두고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인력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인력을 5.2%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 재단이 안고 있는 부채가 3,600억 원이 넘는 만큼 상환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환 시점은 2025년인데요. 여기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기간을 늘려 갚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관위원회 내부에서는 박람회 재단 부채 3,600억여 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돌려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가 없어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선투자금을 출연금으로 해주면 아주 최상의 방안이긴 한데 역대 그 선투자금을 국가에서 면제해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이관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을 맡게 되겠군요. 앞으로의 사후 활용 계획도 궁금한데요. 이관위원회는 내년 5월 중순까지 운영됩니다. 이후에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운영권은 항만공사에게 완전히 승계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물질 실란이 유출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1일 오전 10시 40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인력 20여 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탱크를 청소하던 진공 흡입 차량에 불이 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에 남아있던 인화성 유독물질이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도의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가 최근 1년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업무 환경 악화가 48%, 정서적 괴롭힘이 42%, 정신적 괴롭힘이 2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의회는 최종 보고회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도심이 된 광양읍 일원에 한옥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쇠퇴해가는 광양읍 활성화에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드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 고택이 감성적인 카페로 새 단장했습니다. 또 다른 고택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아늑한 한옥 숙박시설로 꾸며졌습니다. 책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방도 고택의 예스러움과 어우러집니다. 구도심이 된 광양읍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100억 원을 들여 조성된 한옥 문화예술 복합공간입니다. 오랜 한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광양읍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좀가 새롭다 일단은. 예전에는 광양시에서 혹시 놀 때나 뭐 즐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광양읍 일대 창고와 노후주택 등 14개 공간이 인설이공원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설이공원에서는 골목을 거닐며 다양한 예술작품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폐창고는 전시장으로 개조돼 현재 김경화 작가의 유화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차고로 쓰였던 공간은 작가의 작업실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낡고 오래된 한 주택은 방 곳곳이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업체는 앞으로 이 일대를 예술이 연결된 하나의 예술 마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제 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 미술이 굉장히 이제 성황리에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뭐 미디어 미술관이나 이제 뭐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면 진짜 아트 벨트 같은 아트 마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설이공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한적했던 골목길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광양시는 구도심의 활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를 연계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도가 해양 폐기물을 드론으로 추적해 수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시군별 CCTV 관제센터에 드론을 연동한 영상 시스템을 추가해 해양 폐기물을 실시간 확인하고 선박 66척을 빌려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 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해 하천 3곳에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고 조개 껍질 등이 쌓여 악취를 유발하는 곳에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 매입 단위를 부피에서 무게로 바꾸면 해마다 폐기물 1,250톤을 추가 수매할 수 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0여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모금의 목표액은 99억 원이며 모금액의 1%인 9,9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릅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위기가정 생계비를 비롯해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기동대 활동비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죠.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는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손성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남학 신도시에 있는 토지를 경쟁 입찰과 추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에 근린 생활시설 용지 40필지와 단독 주택용지 41필지, 주차장 용지 7필지 등 모두 88필지입니다. 참여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입찰은 오는 12일부터 3일 동안 온비드 입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강진군이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진 지역에 주소지를 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로 154만 원이 지원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강진군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전남을 잇는 힘, 자원봉사에 다 있다를 주제로 봉사자 1000여 명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와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공자로는 자원봉사자 97명과 기업 8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우수 지자체로는 담양군과 순천시,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김성대 전 목포시 야구연합회장이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성대 후보는 1일 봉사단체 목포토박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체육발전과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회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체육회가 보조금으로 운영돼 열악하다며 해마다 후원금을 유치하고 지원을 강화해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는 등 공약 11개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